옳지. 두 번째 주제,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네,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혹시 대통령이 혼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자, 우리 국가는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네, 청와대, 즉 정부, 그리고 여기는 국회, 여기는 법원. 이 세 가지 기관이요, 서로 연결해서 국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국회와 법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 갑니다. 오늘은 국회가 하는 일, 그리고 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회가 하는 일을 살펴볼게요. 그 전에 국회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국회는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국회는요, 먼저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예산안을 살펴보는 일, 정부가 일을 잘 했는지 살펴보는 일,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법을 만드는 일, 국민들을 위한 법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해요. 또 법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것은 없애기도 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흔히 법을 법원에서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거는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국회의 법률 제정,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개정, 바꾸는 거, 그다음에 폐지권, 없애는 것. 법률 제정 및 개정, 폐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이거였죠. 예산안을 살펴보는 일. 자, 정부가요, 예산안을 잘 짰는지, 예산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정부의 할 일을 보겠지만요, 정부는요, 세금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막 하는 건데요, 수행하는 건데요. 정부가 어떤 나라의 일을 할 때 예산안이라는 걸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거진 세금이니까 소중한 데 써야 하잖아요. 계획 있게.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예산이에요. 예산안. 그리고 이 예산을 진짜로 적절한 곳에 잘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예산 심의라고 하는데 이 심의는 바로 아까 예산을 잘 짰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 심사는 이미 이제 돈을 그렇게 쓰겠다 했으면 실제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쓴 내용을 잘 쓴 건지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는 일, 이 중요한 일을 바로 국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일을 잘 하였는지 살펴보는 일도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지만 또 정부가 법에 따라서 국가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도 따져봅니다. 또 정부의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해요. 그거 진짜로 잘 한 건지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이런 내용 많이 나올 텐데, 그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이제 나중에 뉴스에 이런 단어 나오면은 아는 척 하세요. 국정감사입니다. 자, 국정감사권, 나라의 일을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탄핵소추권, 그 사람을 탄핵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탄핵이란 하면요,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탄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소추권을 발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역할을 이제 볼게요. 자, 법원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법원은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에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자, 법원이 하는 일,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요, 법관이 독립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누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스스로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우리 예전에 빙고하면서 나왔죠. 한 사건에 대해서 몇 번까지? 네,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재판 결과에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차, 2차까지 간 다음에는 대법원까지 해서 총 3번을 받게 됩니다. 1심, 2심, 다음에 3심 판결이요.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여기에 이상하다. 난 진짜 억울하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2심 판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라고 해요. 그리고 3심 판결은 상고라고 부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상고라고 부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법원에 가면 요게 이렇게 맨 앞에 이 동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왜 갑자기 소개해 주냐? 법원의 역할이 여기에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요거 보여요? 양팔 저울입니다. 요거는 법전이에요. 양팔 저울은요, 잘 보세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죠.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법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하다 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법전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누가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재판을 이끌어가며 법에 따라 심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네, 판사라고 부르죠. 피고인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여 판사가 적당한 벌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자, 피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변호인. 그리고 법을 어겼다고 생각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겠죠. 다음에 판사, 변호인, 검사 등이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은 서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고요.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이번에는 확인 문제 나갈 거예요. 역시 사회공책의 문제를 쓰고 답까지 구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가지 고르는 거예요. 다음 2번째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미션은 이것과 함께 질문 3가지를 공책에 써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